저는 대학에서 한 뭐 20년 이상 입시 관련 일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박하원 학생이 발표하는 그 논문을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실수는 참석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일반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문이 나왔을까? 어떨까요? 아마 눈물이라기보다는 그 학생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렇게 혼자 운동장에 있는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 대학에 와서도 이 철봉을 놓기가 어려울 것 같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박한 학생이 쭉 걸어온 길은 저는 대학 입시가 교육이었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런 입시는 거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기술 같아요. 이게 입시 기술을 누가 잘 발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 우리 박범 학생이 보여주는 눈물은 이게 감동의 눈물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그런 이제 그런 게 들어오게 될까. 우리 한국 교육은 이 분야로 보면은 각각은 참 선진화되고 잘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각 요소들의 충돌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이게 IBF하고 우리 대학 입시와 어떤 불일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경험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어떤 논점들이 IBTV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갈 때 이런저를 한번 정리를 해서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논점, 이제 하나는 이 공교육으로서 IBTP 수사에 대한 대빈평성 부분이고, 이거는 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하루 빨리 저는 벗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이 IBTP 이제 자격을 소지한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걸 정시 특별 전형으로 기회를 좀 줄 걸 이제 국가적으로 시도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에 좀 불이익을 받던 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 IBDP하고는 이게 PYP나 MIP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PYP나 MIP는 그 근거가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자립학교고, 이게 IBDP는 초중등 교육법에도 근거를 두지만은 우리 교육과정에 별도로 언급을 해요. 법에 있으면은 그거는 최소 기준입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있으면은 이 국가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필요하면 해라라는 장려거든요. 그래서 이 IBDP는 국가가 그냥 IB 교육을 넘어서서 교육과정에 이 부분을 넣은 한에서는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국가가 보장을 해서 학생들이 그 과정을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평가 부분에 보면은 이 평가는 학생들이 이수한 이런 교육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선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이 IB도 BP도 보장이 돼가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그 수능에 응시할 기회가 없게 만드는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먼저는 시간이 그거는 보전해드려야 책자를 보면서 그쪽 59쪽이에요. 그래서 이 쟁점 1, 쟁점 1은 수능 그 최저 학력 기준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언급을 했던데 이거는 IB 그 이수자만이 아니고 이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은 모든 전형에 다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국가 정책이고 그게 최선이고 만약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각 대학이 선택해서 대체로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대학이 이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싶으면
IB, 다른 또 유형, 비슷한 유형의 이런 유소자들, 이런 아이들이 이 수능을 제도적으로 응시하기가 힘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는 대학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 채택 기준을 인지시켜주는 것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시겠지만은 이 매년 나오는 이 대교협회 대학 입시 이름이 정확하게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기에 이 추가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문안이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떨까? 뭐 앞에 수능 최저 기준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수능 응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교육과정 유자에게는 개별 대학이 그 적용을 면제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한국 학교 같은 학생들도 우리 국가교육단청에 등록 전형을 하는데 여기도 수능을 응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한해가지고 대학이 그래도 우리는 수능 적용해줬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우리는 면제시켜 주겠다 하는 거고 대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쟁점 2 60쪽이죠. 이거는 정시 특별전형 도입. 이게 수시에 IB 최종 스코어를 활용을 한다든지 예상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조경표가 생각을 해보려는데 이거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일정이 다 끝냈을 이런 정시 무리로 아마도 파이널 스코어가 1월 초에 나온다 그러면 주로 이제 정시 접수는 1월 초기 때문에 그때 없더라 그래도 정시가 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나분이나 다분으로 대학이 운영을 해주면은 그 파이널 스코어가 나왔을 때 추가로 도출을 해서 특별 전형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특별 전형을 무조건 이런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 전형은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기준하는 그 학생이 특별한 자질을 갖고 있을 때 국가가 특별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법의 전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 신앙, 정시 이런 것들은 보통 율법에 있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가지고는 전공 특학성 60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된 거죠. 2015 대전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에 진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거는 개별적인 과목 선택을 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읽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는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업 준비도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이게 아니라 이런 학업 준비도라는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IB 학생만이 아니고 대학 요즘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과목 선택에 한정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이번에 바꿨잖아요. 이때 진로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대부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은 그냥 학업 역량. IB 학생들은 사실 과목을 선택하는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한 그 내용, 경제학과를 지원하면서 왜 경제 과목을 안 들어서 이렇게 봐서는 되거든요. 세계사를 들으면서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과제 수행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전공 적합성으로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L이냐 HL이냐 요 여부라든지 과목 이수의 세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전공과 관련된 이런 학업을 과목 명칭은 다르지만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학마다 이제 다양한 전공 적합성 기준은 있지만은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IB 학교도 그런 이런 넓은 범위의 전공 적합성 거기만 그냥 의존할 게 아니고 PE대 그 과목 그룹 3, 4, 4인 과학 쪽에는 선택 과목도 이제는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성적이 진로 선택 ABC로 산출되는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중하위권 대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상위권 대학 특히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IBDP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A 성적밖에 없죠. 그죠? 그 A에도 그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5 1등급이거든요.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IB 학생들의 우수함이 좀 부각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정관들 교육이나 이럴 때는 이 학업 능력을 너무 성적이라든지 등급 성취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상의 맥락을 읽어가지고 이 학생의 우수성을 파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지표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건 한번 이 사정관들이 이런 데 궁금한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 7점 체계가 ABC 체계로 갈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인지 또 각 그 요소의 단계적에 있는 이 단계적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지금 블라인드 돼서 그냥 바로 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 이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아이비 학교하고 대학 인사들이 좀 거기에 들어가서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보통 홈페이지는 그냥 행정적인 안내만 아이비 그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평가에 관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한테 좀 무게를 좀 붙여보고 싶어요. 새로운 그 대진 산출 기준이 이제는 부등급이 없어지고 5단계 성취평가제하고 상대평가가 병기되는 이게 일반 학교도 그렇고 일반고의 아이비나 특목고의 아이비나 흔히 방식이 이제 같아지면은 앞에 있는 이런 내신 선정의 분리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된다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 또 한편으로는 또이 IB 과정까지도 이 상대평가 경기 근데 대구 그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걸 좀 면제시켜달라 상대평가 이런 걸 고객부에 제안을 한다고 말씀 어떻게 당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B도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데다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형에 제일 그게 그 모집 인원이 많은 거는 학생부 교과전형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육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아이비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도 일반 학생들이나 아이비 학생들이나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불과 상황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이비의 장점을 세특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 기재 제한 사원이라는 분리 이거는 이제 IB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너무 비교육적이라서 기회만 되면은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 또 대학이 이름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탁월한 이런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이런 걸 국가가 나서가지고 제약을 한다는 게 아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공공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그 길을 가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지금 모습. 영어로 강의한 이런 내용들, 영어 독서 영어이라든지 이런 거, 또 내부 평가를 준비하면서 3학년 때 했던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도 따끈따끈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세탁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재 제한상 이건 하여튼 뭐 아이비만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이게 독서나 진로나 이 장치의 동아리, 자유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없거든요. 이거는 큰 틀에서 국가가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가 같이 좀 공동 보조를 취할 필요가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장기적인 접근, 단기적인 접근 또 여러 가지 수준별로 또 세계를 할까, 교육적 차원에서 할까, 또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참고를 하시면 저 이야기는 그냥 이것으로 끝을 내고 토론하신 분,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